자, 지금부터 중단원 문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극한의 조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가 몇 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활용해 보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로 묶으면 2x-1이므로 우리는 1하고 2분의 1이고 해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런데 2로 가라고 했으니까 2로 자극한 우극한.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가 얼마 되겠다? 2, 4, 8 빼기 2가 돼서 6이 되겠죠. 답은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따로따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다가가겠죠. 이 자리가 0이므로 우리는 답이 1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절대값 그래프인데, 자, 이렇게 선생님 가르쳐 줬던 대로 절대값이고, 여기서 정근선이 이렇게 1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정근선 1이고, 그럼 그래프는 솟아오르는 모양.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가 1로 다가와야 되는데, 한없이 커지니까 발산하면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차 함수식이니까 1차 함수식은 선생님 얘기했듯이 뭐로 그린다? x절편하고 y절편으로 그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잡으면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은 1이 되네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한없이 작아지니까 그래프도 한없이 작아지고 있죠.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식은 나누어져 있고 1번에 보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2번은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보면 이 범위는 1로 나눠져 있는데 1보다 큰 구간이니까 1의 우극한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밑에 거는 1의 자극한을 생각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땐 위의 식 x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번은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이니까 밑에 식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답은 이라는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2 빼기 x분의 3이 fx랑 2 더하기 x분의 7을 만족시킬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해보랍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었죠? 조임정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은 조임정리를 활용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3이 되고 가운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오른쪽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x분의 7이 될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 앞에서 1차시부터 4차시 학습지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쪼아주는 게 어디로 쪼아주냐면 둘 다 2로 쪼아주니까 이 값도 어디로 쪼아준다? 2로써 쪼아주기 때문에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사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강조했듯이 절대값이 있는 식은 항상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우리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밑에는 리미트 x가 3의 자극한으로 갈 때.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요 밑에 부분을 항상 챙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3에 우극하는 x가 3보다 클 때, 3에 자극하는 x가 3보다 작을 때, 따라서 x가 3보다 클 때는 항상 x 빼기 3분의 양수,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리미트 x가 3에 우극하는 x 빼기 3분의 위에도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x랑 뭐를 곱하면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뭐를 곱해서 더하기 1이 돼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답은 4가 될 거고요. 요 밑에는 음수 달고 나와야 되겠죠. x 빼기 3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따라서 리미트 x가 3에 자극하는 마이너스 x 빼기 3, 여기는 x 빼기 3 위에 거랑 똑같죠. 더하기 1이 되고 이 부분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 이유는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fx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x가 2 이상의 식일 때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일 때 식에서 극한값 뭐가 존재하고 싶다? x가 2로 갈 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우극한 식, 이 식이 자극한 형태의 식을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뭐랑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극한값은 여기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럼 이 식만 조금 정리해 준다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돼서 따라서 k는 답이 6이라는 답으로 간단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식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어느 수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극한 문제에서는 항상 자극한과 우극한을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꼭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베타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라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fx하고 gx는 뭐 했다? 둘 다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 두 개씩의 합이고 두 개씩의 곱이 나타나져 있으니까 이것들은 각각 분리할 수 있고 그때 fx랑 g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a라고 두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b라고 두고 식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위의 식은 a 분리가 가능하니까 더하기 b는 1이고 밑에 식은 a, b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연립을 해서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해서 1이 되고 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랬을 때 a가 얼마 나오고 2거나 우리는 b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어도 되는데 우리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건 안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국엔 무엇이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은 2라는 얘기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말고도 못 푸나요? 하면 우리는 이 식을 하나의 걸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 알겠죠?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 마무리를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g의 x 더하기 4분의 fx 더하기 2는 각각이 다 수렴하고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1의 2gx 상수는 그대로 답 적게요. 4분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따로 더하기 2라고 적겠습니다. 그 위에 계산해놨듯이 위에는 2 더하기 2가 되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므로 우리는 나눠주면 답이 2라는 답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의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극한값은 뭐고 하는 거다? 꼬라지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위에도 0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0분의 0꼴에선 이 부분을 잘 보면 둘 다 x 빼기 1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고 분모는 x, 분자는 x 빼기 1로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남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x 더하기 2이므로 답은 3이라는 답을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일 텐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부정형이라고 해서 4가지 중에서 뒤에 2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들은 통분을 하거나 정리만 하면 우리가 배운 모양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네모박스를 한번 쳐줄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 부분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면 2번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어디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꼬라지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은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가장 큰 해법은 보통은 대부분이 통분을 해 놓으면 식이 간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 통분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1은 요거 통분하면 2의 x 빼기 1이고 분모는 이 분자는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하가 뭐가 될 거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0분의 0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된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분자는 x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똑같이 2x 마이너스 1 만들어주는 거죠. 선생님하고 인수분해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2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주면 우리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에 x 빼기 1분의 2x 마이너스 1이므로 위에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될 거다?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극한을 항상 꼬라지를 챙겨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에서 x가 25로 갈 때 x 빼기 25분의 루트 x 빼기 5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요것도 x에다가 25를 넣으면 0분의 0꼴이 돼버리죠.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유리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5를 곱해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바로 정리하면 선생님이 리미트 x가 25로 갈 때 우리가 했던 x 빼기 25가 나타나죠. 맞나요? 분모는 x 빼기 25고 뒤에 곱해졌던 루트 x 더하기 5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약분이 되고 25를 넣으면 5 더하기 5분의 얼마다? 1이 되므로 답은 10분의 1이라는 값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4번도 계속 똑같은 형태니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4 빼기 1분의 x 더하기 3도 구해보니까 x 넣어보면 0분의 0꼴이죠. 그럼 유리화로 뭐를 곱했냐면 똑같이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1을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는 x 더하기 4에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는 x 더하기 3, 여기는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요 두 개가 사라지겠죠. 그럼 넣어주면 이제 루트 1 더하기 1이 돼서 답이 얼마가 될 거다? 2라는 답이 될 거랍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값 계산은 꼬라지를 찾아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해법들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8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1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우리의 일단 기본은 절대값을 원래 있으면 자극한 오칸을 구하는 게 맞지만 x가 어디로 한없이 가기 때문에 무한대 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x는 항상 다 음수 쪽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 식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우리가 절대값 x 맞나요, 여러분? 그거는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x가 항상 음수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차수 형태의 비교를 하고 싶으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저 형태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답이 똑같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거를 무한대 형태로 바꾸는 게 선생님은 무조건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 일단 꼬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는 x를 마이너스 t라고 하면 우리는 t는 어디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라도 쓰니까 t 빼기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고 이 꼴이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이므로 우리는 분모도 몇 차? 1차, 분자도 1차이기 때문에 답은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지금은 값이 여러분들 차수 비교하는 것처럼 바로 해도 똑같겠지만 제곱이 있거나 이러면 값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이런 형태처럼 치안을 이용해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마이너스 무한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바로 끝낼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차수 2차 2차죠. 답은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이죠. 따라서 1 빼기 x제곱분의 5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요. 이 자리가 0, 이 자리가 0, 0. 답은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차수 비교하는 형태는 여러분 분모나 분자가 다 다함수 형태일 때는 차수 비교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좋지만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골고루 활용해서 내가 문제 푸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번 가겠습니다. 근데 9번이 여러분 문제가 8번과 똑같아요. 선생님 편집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9번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똑같은 풀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중단원 문제 평가 중에서 좋다고 느꼈던 문제가 총 3개 정도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별표를 쳐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x, gx가 다함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잡는 그냥 0 집어넣고 푸는 문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힌트는 요거 1일 때 하나,
요거 2대 하나.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형태에서 뭐가 있냐면 요 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모에 x제곱이 나타나져 있고 x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x제곱으로 나눠야 될까요? x로 나눠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선생님이 딱 이거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못합니다. 왜? 풀이 과정을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뭘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이 있고 x가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x제곱을 한번 나누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으로 나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눠서 바로 쓰면 gx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는 x제곱분의 f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 요거는 어떻게든 이 식을 변형해서 풀어낼 수는 있어요. x분의 1 곱하기 x분의 gx로 할 수 있는데 이놈들을 보면 이놈들이 절대 무슨 꼴이다? 0으로 갈 때는 뭐가 안 합니까 여러분? 수렴을 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극한을 분리하는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x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것 자체가 이 수렴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만약에 x로 나눴어요. 그러면 분모랑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x분의 gx 마이너스 1분의 얘는 x분의 f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도 마이너스 1가 1로 나왔고 여기도 수렴하는 값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원했던 뭐가 없다? x분의 fx의 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수렴하는지만 확인이 되면 이 2번 풀이가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에서 곱하기 x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1로 간다고 수렴을 한다 했고 이 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게 보장이 되죠. 계속 수업시간에 선생님 강조해 줬던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곱하기 0이 되니까 답은 0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럼 요걸 정리하면 x분의 fx는 뭐가 될 거다? 0이 되는 겁니다. 왜? 오른쪽에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0 더하기 1 밑에는 2 마이너스 1. 답이 얼마가 될 거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무조건 나눠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바꿔서 시간을 줄여가는 습관을 들이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1번에도 똑같죠.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9로 갈 때 fx는 2라는 조건을 딱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화가 나게 여러분들한테 이상하게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을 구해보랍니다. 선생님도 화가 났는지 손으로 그어버리네요. 네, 요거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는 나지만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푼다? 꼬라지 보고 푸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x가 9를 넣으면 우리는 꼬라지가 뭐가 될 거냐면 0분의 0꼴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써보면 유리화부터 해야 되겠죠? 근호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위아래 뭐를 곱할 거다?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3하고 위에도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럼 곱하면 분모는 당연히 x 빼기 9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정리되고 x 빼기 9 여기는 루트 x 더하기 3의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우리는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9가 갈 때 fx는 2를 이용해서. 그럼 따라서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의 fx는 아까처럼 변형을 해야 되겠죠? x가 9로 갈 때 뭐부터 쓴다? fx 써놓고 따로 루트 x 더하기 3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fx가 뭐 한다고 했냐면 2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고 요 루트 x 더하기 3도 수렴하는 건 알 수 있죠 여러분. 9를 넣어서 계속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수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가 9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거 넣으면 2, 뒤에 거 넣으면 6. 답은 뭐가 될 거다? 10이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거랑 흡사한 문제지만 일단 무슨 꼴이니까 0분의 0 꼴이니까 0분의 0 꼴의 해법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1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쌤이 항상 강조했던 무슨 거?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꼬라지를 보니까 일단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넣어볼까요? 루트 1 더하기 a 빼기 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a는 넘어가서 제곱하면 4. a는 깔끔하게 먼저 나와버리네요. 우린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게 2번 문제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0분의 0꼴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유리화를 하면 1로 갈 때 x 빼기 1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 분의 위에를 정리하면 x 빼기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약분하고 1을 넣으면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문제 풀었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 2번 더 봅시다.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인데 x에 2를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b는 2a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으면 a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2가 되고 답은 1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항상 x 빼기 2라는 인수는 갖고 있을 거랬죠. 0분의 0꼴에서. 그래서 x 빼기 2가 있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이놈이 돼야 되니까. 그럼 1이니까 약분하면 2 넣으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1이고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a가 얼마가 되겠죠? 5가 되나요? 위에 지금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가 2a 마이너스 a고 더하기 2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여기가 2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될 거다? 3이 되겠네요. 선생님 혹시나 영상 찍다가 계산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지금 수정 올려줄게요.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a가 3이니까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얼마다? 3이고요. b는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13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13번에 보면 두 함수 fx, gx가 fx는 x 빼기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gx는 bx 더하기 1이랍니다.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이 모두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학생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서 fx가 x 빼기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 식이 6이랍니다. 근데 이제 형태를 보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플러스 a만 남고요. 정리하면 2a 답은 6이 돼서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gx를 이제 완성을 하면 bx 더하기 1분의 뭐가 될 거다? 3의 fx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fx 이렇게 적을까요? 맞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된다? bx 더하기 1에 분의 3에 넣어보면 x 빼기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를 3이라고 했으니까 a 3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bx 더하기 1에 3, x 빼기 3이고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9의
앞에 3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들이에요, 여러분? 3이 되게 하는 b 값을 찾아달랍니다. 자, 그러면 요 꼬라지를 보니까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여기 1차니까 곱하면 2차가 되니까 개수는 b고요. 위에 2차의 개수는 3. 이 답이 3이죠.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얼마? 3, b는 1이라는 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어려워 조금 보였지만 하나하나씩 계산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라서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 3개가 있었다고 했던 문제 중에 여기서 이제 12번을 별표 하나를 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14번 문제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먼저 풀어본 친구들은. 왜냐하면 도형을 극한으로 표현을 해서 그 극한이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건데 우리가 배웠던 거 잘 기억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의 점점이 아닌 점 p에 대하여 점 p와 원점 o를 가지고 y축 위의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점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 원점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Q는 어디에 가까워졌다 여러분? A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점들을 이 형광색 펜으로 친 부분이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A도 썼고 했으니까 이 P의 좌표를 t, t의 제곱으로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q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0, b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가 뭐죠, 여러분? 0, 0입니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번 보조선을 그을 건데 q에서 p로 연결한 거, q에서 o로 연결한 거죠. 근데 둘 다 뭐냐면 반지름이면서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왜? 0,b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졌으니까요. 그림상에서. 그러면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QP의 길이랑 QO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가 된다? QP 선분의 길이랑 우리는 여기 있는 OQ 선분의 길이가 같다로 하나의 식을 뽑아낼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누가? 점 P가 이 원점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 내려오진다는 거는 T의 값이 어디로 다가간다는 얘기다? 0으로 다가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 점 Q는 0,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B 값이 A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식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형광색 어렵지만 t가 0으로 갈 때 b라는 식이 a로 다가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a는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b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보내는 식이 t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요 밑에 줄 밑에 글을 적어 놓은 이 부분입니다. b라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해법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찾았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다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뽑아낸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방금 말했듯이 1번을 해석하면 OQ는 P가 된댔죠. 길이가. 그 다음에 QP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QP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T에서 0을 빼면 T제곱 더하기 뒤에 거는 t제곱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의 루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 식이 뭐하다고 했나요, 여러분?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b는 루트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b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bt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이 사라지고요. b만 정리하면 되니까 2bt 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 되고
이 b는 약분하면 1 더하기 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내는 과정이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좌표를 잡고 저걸 왜 이렇게 식을 잡아서 썼는지를 형광펜에서 표시하고 극한을 이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문제를 이해하고 보고 선생님 영상 보면서 꼭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리미트 아까 위에 적어놨던 대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한번 우리가 넣어야 될 걸 넣어 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b 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t 제곱이고 t가 0으로 가죠. 그 극한값 계산하면 t는 0을 넣으면 되죠. 그 답은 2분의 1이고 얘가 필요했던 값이 a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들어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선생님 식을 뽑아내는 건 엄청나게 복잡했지만 답은 왜 이렇게 간단하나요? 허무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극한값의 계산은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극한식들이 항상 주어져 있는 거를 극한값을 구했을 때는 쉽게 구해져서 편했지만 이렇게 극한의 모양을 시계 형태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아 봤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 즉 중단원 평가 있는 문제를 챙겨서 여러분들이 도형도 조금은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강조했던 게 뭐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콜라보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거의 모의고사 문제들은 수능 문제에서는 고득점짜리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이 저번에 개념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제가 콜라보레이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fx가 다함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차수가 없으면 우리가 차수가 어떤지 fx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는 있지만 수트에서는 대부분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다항함수 형태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였죠.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모의 차수라는 말을 생략할게요. 분모가 더 크면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분모랑 분자가 같으면 뭐 안됐다 계수 비교하고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 지금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선생님 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수렴하고 이 아들은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수렴도 수렴인데 이 개수의 비교를 할 때는 0이 아닌 값이 0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왜? 0이면은 이미 분모가 분자가 0이었거나 형태가 달랐겠죠. 그래서 수렴은 하는데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값이 0이 값이 아닌 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기서는 뭐를 찾냐면 콜라보레이션이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fx의 형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밑에 거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실제로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뭔가의 식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잡고 개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0분의 0꼴에서는 실제로 앞에서 배웠던 여기 12번 같은 문제처럼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콜라보레이션 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1번에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실제로 2라는 값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아니다? 이 부분의 형태는 절대 아닐 거예요. 수렴했을 때 뭐일 거다? 분모랑 분자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적어보면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분의 fx고 2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린 첫 번째 힌트는 fx는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맞죠? 두 번째는
답이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개수 비교를 했을 때 1분의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2가 나와야 우리는 2라는 답을 얻죠. 그래서 fx는 뭐가 될 거다?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얼마 돼야 된다? 2라는 값을 얻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값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활용하면 fx는 표현을 2x 제곱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더하기 b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의 힌트는 끝이 났어요. 어떤 힌트? 이제 0분의 0꼴로 마무리를 지으러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분자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래요. 수렴했죠, 여러분? 넣어보니까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으로 돼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12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되겠죠. 1단계 썼죠. 그 다음에 2단계 하러 갑시다. 2단계는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은 인수라는 x 빼기 1은 인수를 갖고 있을 거니까 위에는 x 빼기 1이고 밑에는 요걸 만들어주면 2x 그 다음 이 자리를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다. a 더하기 2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는 2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므로 정리하면 4 더하기 a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b가 넣으면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듯이 15번 문제의 형태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 14번 형태는 중요하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서 다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 필기도 한번 따로 그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꼭 공부하시고 우리 이 파트는 선생님이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영상 보면서 꼭 시청하고 한번 공부하고 필기하면서 어떤 문제를 발표해 볼지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영상 찍는 게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